그날 나는 가족의 크리스마스 여행 가방을 불태웠다. 불꽃이 하늘을 핥으며 피어오르는 그 순간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내 귓가를 울렸다. 너 미쳤어. 하지만 나는 웃었다. 그들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모욕하며 문을 잠근 그날 내 복수는 시작되었다. 이제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나의 고통이 그들의 영원한 저주가 될 것을.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거리의 불빛이 더 잔인하게 느껴진다. 나는 그 불빛 아래에서 서 있었다. 우리 집 현관문 앞 손에는 열쇠가 쥐어져 있었지만 그 문은 이미 잠겨 있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안에서 메아리쳤다. 지은아, 내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번 여행은 가족 모두를 위한 거라고. 나는 지은이다. 28살,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평범한 여자. 아니, 평범하지 않았다. 우리 가족은 겉으로는 완벽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사회복지사, 오빠는 의사, 그리고 나? 나는 그들의 문제아였다. 어렸을 때부터. 왜? 내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우울증을 유발했다고 가족 모임에서 속삭이듯 말하곤 했다. 지은이 때문에 엄마가 그 말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상처였다. 크리스마스 여행은 전통이었다. 매년 제주도로 가서 따뜻한 바다와 산책로를 즐기며 가족 사진을 찍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오빠의 약혼녀 수진이가 합류했다. 그녀는 완벽했다. 미모, 집안, 직업 모든 게 우리 가족의 이상형. 여행 준비 중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아, 올해는 내가 바빠서 안 갈래? 수진이가 처음 오는데 자리가 좁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나도 가고 싶어요. 일은 조정할게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결정된 듯 했다. 오빠가 말했다. 지은아, 너 요즘 피곤해 보이잖아. 쉬어. 그 말 속에 숨겨진 건 방해되니 꺼져였다. 수진이가 오빠 팔을 잡고 속삭였다. 오빠, 지은 씨도 같이 가면 재미있을 텐데.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가짜였다. 나는 알았다. 그녀가 우리 가족에 스며든 순간부터 나는 괴부자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짐을 쌌다. 하지만 그날 저녁 가족 모임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아, 내가 이번에 승진했잖아. 회사에 집중해. 여행은 다음에 어머니가 덧붙였다. 수진이가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해. 자리가 불편할까봐. 임신? 오빠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가족의 축하를 받지 못한 채 이기적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엄마, 나도 가족인데 왜? 내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지은아, 내가 이해해주면 좋겠어. 항상 내가 그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일어났다. 좋아요. 안 갈게요. 문을 쾅 닫고 나왔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다음 날 그들은 떠났다. 공항에서 사진을 찍어 가족 채팅방에 올렸다. 나 없이. 행복한 크리스마스. 지은이는 회사에서 열심히 할 거야. 눈도 방긋 어머니의 메시지였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텅 빈 거실을 봤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대로였지만 선물은 사라졌다. 그들의 가방이 현관에 남아 있었다. 여행 가방 3개. 나는 그걸 봤다. 그리고 불을 질렀다. 부엌에서 라이터를 꺼내 가방 위에 부었다.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나는 창문을 열었다. 이웃들이 소란을 피웠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게 내 복수의 시작이야. 경찰이 왔다. 화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실수였어요. 여행 가방을 태우려던 참이었는데 그들은 나를 미쳤다고 봤다.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계획을 세웠다. 가족이 돌아올 때까지 제주도에서 즐기는 그들의 사진을 볼 때마다 내 심장은 더 단단해졌다. 복수. 공정하게.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다음 날 뉴스가 나왔다. 서울 아파트 화재, 가족 여행 가방 소실.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너 미쳤어. 왜 그랬어? 나는 웃었다. 엄마, 이기적인 딸이라서요. 그 말에 어머니는 울었다. 하지만 그 울음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동료들이 물었다. 지은 씨,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 나는 대답했다. 가족 여행 대신 재미있는 일로. 그날 나는 오빠의 병원 기록을 검색했다. 의사로서의 비밀. 수진이의 임신 소문. 그리고 아버지의 회사 비리. 모든 게 연결되었다. 가족의 완벽함 뒤에 숨겨진 더러움. 나는 그걸 파헤치기로 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컴퓨터 화면에 가족의 위치 추적기가 떠 있었다. 제주도 호텔. 그들은 웃고 있을 터. 나는 와인을 따랐다. 건배. 내 가족에게. 그리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첫 번째 이메일. 오빠의 병원에. 의사 김민준 씨의 윤리 위반 증거 첨부. 그건 가짜가 아니었다. 오빠가 과거의 환자 기록을 조작한 적이 있었다. 내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 이메일이 발송되었다. 그 순간 내 핸드폰이 울렸다. 오빠였다. 지은아, 이게 무슨...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오빠,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즐겨. 통화를 끊었다. 제주도의 밤은 아름다울 텐데 이제 그들의 휴가는 지옥이 될 터였다. 제주도의 크리스마스 아침은 밝았다. 가족 채팅방에 사진이 올라왔다. 해변에서 포즈를 취한 그들. 수진이의 배가 살짝 부른 모습. 어머니가 캡션, 지은이 생각나네. 다음에 같이 가자.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위선이었다. 그들의 여행은 내 화재 사건으로 얼룩져 있었다. 오빠의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터. 아버지의 회사에도 내가 보낸 익명 팩스가 도착했을 거다. 임원 김영호 씨의 횡령 의혹. 나는 서울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내 마음처럼. 어렸을 때 기억이 떠올랐다. 10살 생일,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 있었다. 우울증으로.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아, 내가 울지 않으면 엄마가 좋아질 거야.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가족의 기대를 짊어졌다.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하지만 그 모든 게 헛수고였다. 나는 여전히 지기적이었다. 오빠의 전화가 다시 왔다. 지은아, 병원에서 조사 들어. 이게 내 짓이야. 나는 대답했다. 오빠, 내가 수진이 임신 소식을 먼저 말하지 않은 게 더 나빠오. 그는 침묵했다. 미안해. 하지만 그건 가족 비밀이었지? 나처럼 외부인은 모르게 통화를 끊었다. 다음 타겟, 어머니. 어머니는 사회복지사였다. 표면적으로는 따뜻했지만 뒤에서는 후원금 유용 의혹이 있었다.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몇 년 전 비리가 터질 뻔했다. 나는 그 증거를 모아 언론에 보냈다. 사회복지사 김미경 씨의 부정수수.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그날 오후 뉴스가 떴다. 복지단체 비리 의혹, 서울시 조사 착수. 가족 채팅방이 폭발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 지은아, 너냐? 오빠, 언니, 제발 그만해. 의수진이, 모두 화이팅. 눈물이 주르륵. 나는 읽기만 했다. 답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움직였다. 제주도로 비행기를 탔다. 그들의 휴가를 망치기 위해.
호텔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로비에 있었다. 어머니가 나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지은아. 왜 여기 와? 그녀의 눈은 붉었다. 울음 자국. 나는 미소 지었다. 크리스마스 선물 가져왔어요. 수진이가 오빠 뒤에 숨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집에 가 이건 내가 한 짓이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가족 여행에 나 혼자 빠진 게 더 아파요. 저녁 식사 자리. 호텔 레스토랑. 긴장된 공기.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아, 내가 불태운 가방 때문에 우리 옷 다 잃었어. 어떻게 사냐?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엄마, 나도 잃었어요. 가족을 오빠가 끼어들었다. 언니, 병원 일은 오해야? 설명할게 하지만 그의 눈은 두려웠다. 수진이가 속삭였다. 오빠, 임신 스트레스 받으면? 그 순간 내 복수가 더 깊어졌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오빠의 과거 대화. 환자 조작에 대한 자백. 이게 어디서? 오빠가 창백해졌다. 나는 말했다. 오빠, 내 비밀이야. 나처럼. 밤이 깊어졌다. 나는 호텔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내 분노를 삼켰다. 왜 가족은 나를 버렸을까? 어렸을 때 어머니의 우울증이 나 때문이라고. 그건 거짓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 어머니의 불륜. 아버지의 외도로 인한 트라우마. 하지만 그들은 나에게 모든 걸 떠넘겼다. 지은이 탓에 그 말이 내 삶의 독이었다. 다음 날 수진이가 나를 찾아왔다. 지은 씨, 제발. 오빠가. 아이가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수진 씨, 당신이 가족에 들어온 순간 나는 쫓겨났어요. 공평하게 그녀가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나는 대답했다. 당신도 알잖아요. 이기적인 가족이니까. 그날 나는 돌아왔다. 서울로.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회사, 그의 횡령 증거를 SEC에 보냈다. 한국증권위원회. 그들은 움직일 터였다. 가족 채팅방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크리스마스는 무너지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더 깊은 어둠에 빠졌다. 집은 여전히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그 빛은 이제 조롱처럼 느껴졌다. 나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 가족의 과거가 펼쳐졌다. 사진 앨범. 어렸을 때의 나 웃는 얼굴. 하지만 그 뒤에는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었다. 오빠, 민준. 의대 시절, 그는 스트레스로 환자 기록을 조작했다. 한 노인의 약을 과다 처방의 부작용을 숨긴 적 그 환자는 죽었다. 오빠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가족이 덮었다. 아버지의 돈으로. 민준아, 내 미래를 위해 어머니의 말 유나는 그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20살 때 그날부터 나는 가족의 비밀 수호자가 되었다. 하지만 보상은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나를 멀리했다. 어머니의 비리. 복지단체에서 후원금을 빼돌려 사치품을 샀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라는 명목 아래 나는 증거를 모았다. 은행 거래 내역, 이메일, 언론이 달려들었다. 김미경 씨, 구속 영장 청구 뉴스 헤드라인. 어머니의 전화. 지은아, 엄마를 배신해. 내가 왜? 나는 말했다. 엄마, 나도 배신당했어요. 크리스마스 때. 아버지. 그의 횡령은 더 컸다. 회사 자금을 유용해 주식 투기. 수억 원 증권위가 조사 들어갔다. 김영호 임원, 사임 압박 가족 모임이 열렸다. 아니, 화상이었다.
제주에서 돌아온 그들. 얼굴이 일그러진 채 다버지가 말했다. 지은아, 이 모든 게 내 복수냐? 왜 우리를 파괴해? 나는 화면을 보며 웃었다. 아빠, 파괴. 당신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나를 문 밖으로. 수진이가 끼어들었다. 지은 씨, 아이를 생각해 주세요. 이 스트레스, 나는 그녀를 노려봤다. 수진 씨, 당신의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의 비밀이 물려받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녀가 울었다. 오빠가 소리쳤다. 언니, 너 미쳤어.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 나를 이기적이라고 부른 가족?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꿈에서 어렸을 때의 장면이 반복되었다. 어머니의 병실. 지은아, 엄마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은 거짓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어머니의 일기. 지은이 때문에 모든 게 망쳤어. 민준만 건강했으면 그 일기는 내 손에 있었다. 불태우지 않았다. 대신 복수의 무기가 되었다. 다음 주 조사가 본격화되었다. 오빠의 병원 면허 정지. 어머니 구속. 아버지 사임. 언론이 우리 가족을 파헤쳤다. 완벽 가족의 어두운 비밀 헤드라인. 나는 사무실에서 그 기사를 봤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 씨 가족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이제 자유예요. 하지만 자유는 아프다. 나는 거리를 걸었다. 크리스마스 마감 후의 서울. 텅 빈 거리. 내 마음처럼. 왜 복수를 선택했을까? 그들의 문을 잠근 그날 내 심장이 죽었다. 이기적이라는 말은 칼날이었다. 나는 그 칼을 되돌려줬다. 공정하게. 수진이의 전화가 왔다. 지은 씨, 오빠가 자살 시도했어요. 그 말에 내 몸이 굳었다. 뭐? 병원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오빠. 내 오빠. 복수의 대가는? 너무 컸다. 아니. 그건 그의 선택. 하지만 내 가슴이 찢어졌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오빠의 얼굴. 창백.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오빠. 미안, 하지만 그는 깨어나지 않았다. 의사가 말했다. 위험한 상태예요. 가족이 모였다. 어머니는 수갑 차고 왔다. 아버지는 지쳤다. 수진이는 배를 쓰다듬었다. 그들은 나를 봤다. 증오의 눈빛. 내 탓이야, 지은아. 나는 도망쳤다. 병원 복도. 벽에 기대 울었다. 복수. 이게 복수인가? 고통의 순환.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타겟, 나 자신? 아니. 그들의 완전한 파멸. 오빠가 깨어났다. 하지만 그는 변했다. 눈빛이 텅 비었다. 지은아. 왜? 병실에서 그의 속삭임.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신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가족의 재앙은 계속되었다. 어머니의 재판. 횡령 혐의. 판사가 말했다. 피고인 김미경, 3년 실형. 그녀가 나를 노려봤다. 지은아, 내가 엄마를 죽였어. 법정 밖에서 그녀의 외침이 메아리 쳤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쫓겨났다. 퇴직금 없이 그는 집으로 왔다. 처음으로. 지은아, 우리 이야기 좀 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차를 따랐다. 아빠, 늦었어요. 그는 울었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잘못했어. 엄마의 우울증. 내 쇠로. 그 단어가 나를 흔들었다. 아버지의 비밀 연인. 어머니의 불륜.
순환되는 배신. 아빠, 왜 나한테 떠넘겼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내가 강하니까? 강하다. 그 말이 웃기다. 나는 강하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그날 문 앞에서 무너졌다. 이제 가족은 산산조각. 수진이는 아이를 낳았다. 건강한 여아. 하지만 오빠는 아버지가 되기 싫어했다. 지은아, 나 포기할게. 그의 말 예나는 충격받았다. 오빠, 아이를 버리면 나처럼 돼. 나는 계획을 세웠다. 마지막 복수. 아니, 구원. 가족을 재건할 기회.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상처투성이. 나는 상담사를 만났다. 왜 복수했나요? 그녀의 질문. 공정하게 갚기 위해. 하지만 깊은 곳에서 사랑이었다. 가족을 사랑했기에 아팠다. 수진이가 찾아왔다. 지은 씨, 오빠가. 당신만 믿어요. 그녀의 눈물. 나는 안아주었다. 처음으로. 수진 씨, 우리 함께. 하지만 그건 거짓 희망. 오빠의 상태는 나빠졌다. 우울증. 어머니처럼. 가족의 DNA인가? 나는 움직였다. 아버지의 옛 동료를 만났다. 김영호 씨 복귀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 증거인멸. 아버지는 거부했다. 지은아, 깨끗하게 끝내자. 하지만 너무 늦었다. 언론이 더 파헤쳤다. 아버지의 과거. 세금 탈루. 그는 도망쳤다. 제주도로. 아이러니하게. 나는 제주로 갔다. 다시. 해변. 아버지를 찾았다. 모래사장에서 그는 앉아 있었다. 지은아, 왔구나. 우리는 이야기했다. 밤새. 그의 젊음, 어머니와의 사랑, 배신.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이미 망가졌어.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아빠, 나도 망가졌어요.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가족의 공동은행 계좌. 횡령 증거. 경찰에. 아버지가 소리쳤다. 지은아, 그만. 나는 말했다. 아빠, 이게 공평해요. 돌아온 서울. 오빠의 퇴원. 하지만 그는 나를 피했다. 언니, 너 때문에 수진이가 중재했다. 모두 용서해요.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다. 내 마음의 상처는 깊다. 크리스마스 다음 해 눈이 다시 내렸다. 나는 혼자 트리를 세웠다. 이번엔 내 선물만. 하지만 문이 울렸다. 가족. 어머니가 풀려나왔다. 지은아, 엄마 돌아왔어. 그녀의 포옹. 따뜻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다. 가족의 재회는 어색했다. 거실에 앉아 우리는 침묵했다. 어머니의 얼굴은 야위었다. 감옥의 흔적. 지은아, 엄마 잘못했어. 그녀의 고백. 불륜, 비리. 모든 것 오빠가 말했다. 나도. 환자일 수진이가 아이를 안고 웃었다. 새 시작이에요. 아버지는 없었다. 아직 도망 중. 하지만 내 분노는 여전했다. 밤에 나는 깨어났다. 악몽. 문이 잠긴 채 가족이 웃는 꿈, 이기적, 그 외침. 나는 일어났다. 그리고 결정했다. 최종 복수. 가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것. 나는 변호사를 그만뒀다. 새 삶 제주로 이사, 작은 카페 열기. 하지만 가족이 따라왔다. 어머니가 도왔다. 지은아, 같이 해. 오빠가 아이를 데려왔다. 언니, 용서해. 우수진이가 말했다. 당신 없인 안 돼. 고통의 순환. 나는 용서하려 애썼다. 하지만 트리거가 있었다. 크리스마스 장식. 그 불꽃. 나는 무너졌다. 왜 나만
울부짖음. 가족이 안아주었다. 미안해. 아버지가 돌아왔다. 체포됐다. 재판. 나는 증언했다. 아버지, 사랑했어요. 하지만 배신당했어요. 그의 눈물. 지은아, 딸아, 판결 5년. 그는 미소 지었다. 공평하네. 가족은 변했다. 오빠는 상담받았다. 어머니는 자원봉사, 수진이는 강해졌다. 나는 카페에서 웃었다. 손님에게. 하지만 밤에 혼자 울었다. 고조. 새 크리스마스. 우리는 제주에 갔다. 이번엔 모두 해변. 불꽃놀이. 하지만 내 마음에 불꽃이 타올랐다. 이게 끝, 아니. 마지막 반전. 내가 임신했다. 오빠의 아이. 아니. 내 연인. 비밀. 제주 해변의 불꽃이 하늘을 수놓았다. 가족이 웃었다. 하지만 나는 멀리 서 있었다. 배를 쓰다듬었다. 내 비밀. 한 달 전 만난 남자. 변호사 동료. 그는 말했다. 지은아, 내 강함이 좋아해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다. 가족에게. 아직. 어머니가 다가왔다. 지은아, 행복해. 나는 고개 끄덕였다. 네 이제 하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아버지의 편지. 감옥에서. 딸아, 내가 옳았어. 나의 후회 그 편지를 불태웠다. 상징적으로. 새해. 카페는 번창했다. 가족 방문. 오빠가 말했다. 언니, 고마워. 내 덕에 살았어. 수진이의 아이가 웃었다. 지은 이모, 그 미소에 내 얼음이 녹았다. 하지만 반전. 아버지의 탈옥 소문. 아니, 가짜. 그가 보낸 장난. 지은아, 웃어라.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임신 소식. 가족에게 알렸다. 나, 엄마 돼요. 그들의 눈물. 기쁨. 어머니가 안았다. 내 손녀. 결말. 서울로 돌아왔다. 새집 가족과 함께. 문은 더 이상 잠기지 않았다. 이기적은 잊혔다. 대신 용서. 하지만 내 안의 상처는 영원. 복수의 대가. 공정했다.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선물. 내게 사랑해, 지은아. 나는 열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나도.